자, 이제 토정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비사업 흐름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제 우리가 앞전 시간에 했던 게 신개발이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그러면 이게 하나의 도시라 합시다. 이게 하나의 도시예요. 하나의 도시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하나의 도시란 첫 번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왜 군을 이러고 빼놨냐 그러면 군은 성격이 도시는 아니죠. 성격이 얘는 농촌이지 도시는 아니에요. 일단은 주 정비사업은 주로 안쪽에서 합니다. 군에서는 별로 안 합니다. 하나의 도시에서 정비사업 할 때는 우리 도시 정비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먼저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먼저 잡아요. 정비사업에 대한 먼저 방향을 제시하는 게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만드는데 이 계획을 보고 뭐라냐? 도시주관경 정비기본계획. 무엇이라고요? 도시주관경 정비계획. 도시주관경 정비기본계획. 이 지문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기니까 그냥 줄여가지고 우리는 기본계획을 한다. 기초하고 근본인 데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방향 잡아주는 게 그러면 방향을 어떻게 잡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데서 정비사업 할 것이 이런 데서 정비사업 한다 그러면 정비사업 할 때로 우리는 뭐로 지정해야 돼요? 정비구역을 지정해야죠. 정비사업 하려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먼저 뭐를 지정하냐? 예정교. 앞으로 여기서 할 것이다. 예정. 도시기본계획이 도로 설치할 것이다. 그러면 관리계획이 결정하고 설치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정비 예정구역이니까 뭐라고? 앞으로 여기서 뭐 할 것이다? 정비사업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예정구역에다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정비계획을 만들어요.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비계획을 언제쯤에 만들까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도 같이 알려줘. 정비계획 언제 수립하냐? 2016년도에 수립한다. 그러니까 이 기본 방향에서 뭐가 다 나온다. 여기에서. 어디다 할 것이냐? 예정구역도 나오고 뭐도 나온다.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한다고? 2016년. 2016년이 됐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정비계획을 만들고 구역 지정해야 돼. 그래서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뭘 만드느냐?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계획을 만든다 이 말은 곧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뜻이에요. 정비계획을 만들고 곧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뜻입니다. 정비구역 지정하려면 반드시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제 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정비계획에 맞춰서 시행자는 뭐 만들겠어요? 정비계획에서 이 정비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요. 정비계획에서 앞으로 여기에다 아파트 몇 세대 하냐? 700세대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거기에 맞춰서 시행자는 사업계에서 만듭니다. 사업계에서는 누가 만든다고요?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만듭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우리는 뭐라고 쓰냐 그러면 사업시행계획서예요. 사업시행계획서. 승낙받는다. 승낙이 인가. 사업시행계획서 승낙해서 말린다. 사업시행 인가고시.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 도시개발사업은 순서 가지고 시험에 직접 안 내지만 정비사업은 순서를 물어요. 순서.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바로 사업시행이라고 쓸 수 있겠냐 없겠냐. 바로 사업시행을 못하고 먼저 뭐 하냐 그러면 이제 분양신청 받아요. 분양신청 받아가지고 분양신청 받아서 뭘 만들겠어요? 분양신청이 끝났다. 뭘 만든다? 분양계획. 분양계획을 우리 법은 뭐라고 하냐? 관리처분계획이요. 관리처분계획에 인가가 있어야 돼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쉽게 말하면 관리처분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될 수 있으면 이해해야 되니까
관리처분계 무슨 계획이면 분양계획이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도정법은 분양이라는 단어가 어울린 게 아니에요. 분양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자 갑이 정비사업 하는데 얘가 101동, 얘가 101호, 101동 101호 28평 아파트에 살았다. 공사 끝난 상태에서 자 공사 시작이 제일 먼저 갑에게 야 갑, 너 끝난 다음에 분양 받을래 안 받을래? 물어보니까 분양 받을래. 분양체 딱 한 거예요. 분양체한테 얘한테 어디 주냐 그러면 자 이제 103동 103호를 주기로 했다. 몇 평 주기로 했다? 32평짜리. 이거를 먼저 이렇게 확정. 이거 확정 짓는 걸 보고 우리는 분양이라 말 않고 이거는 입주입니다. 입주 자격이 확정됐다. 분양권하고 입주권하고 같아 달라요? 그런 게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니까 물어보지. 안 나오면 왜 물어보겠냐고. 나오니까 물어보지. 분양권하고 입주권하고 같아 달라 그러면 분양권은 잘 들어요. 현대가 아파트 자 32평짜리 30평짜리 분양 공고합니다. 분양 공고. 자 시민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잘 지났으니까 아파트 좀 사가세요. 갑이 그래요. 내가 분양 신청 추첨했다. 추첨하니까 드디어 갑이 당첨됐어요. 이러면 분양권이 있어요 없어요? 분양권이 있어요 없어요? 당첨권이에요. 당첨된다고 절대 분양권 생기지 않아요. 뭐 해야 돼요? 계약서 써야 돼요. 예, 계약서 씁니다. 계약 체결했다. 계약 체결하면 이게 뭡니까? 분양입니다. 분양. 이게 뭐예요? 분양권이에요. 이거는 분양권. 이거는 분양권인데 이제 지금부터는 잘 봐요. 지금부터는 을이 이 동네에서 뭐 한다? 재개발한다. 아니면 재건축한다. 재건축합니다. 얘가 지금 우리 재건축합시다. 재개발보다도 재건축이 쉬울 것 같아요. 재건축한다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101동 재건축 주로 아파트니까 101동 101호 산다. 101동 101호 24평 살고 있는데 재건축해가지고 얘는 받기로 했다. 어디 받기로 했다? 103동 103호 분양받기로 했다. 32평짜리 받기로 했다. 그러면 재건축은 누가 하냐? 재건축은 누가 합니까? 시행자. 그 시행자가 누굽니까? 조합. 그 조합이 누굽니까? 얘들이 모여서 뭐를 만들고? 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곧바로 뭐고? 시행자고 한마디 뭐요? 내가 내 집 철거하고 공사 다시 해가지고 어쩐다고 다시 내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분양하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어쩐다고 내 집 철거하고 다시 어쩐다니까 새로 지어서 들어간다니까 입주. 그래서 얘가 여기에 들어가게 됐다. 이걸 보고 나는 이제 자 이거 포기하고 이거 받기로 했다. 이건 뭐냐면 이것은 입주권. 분양권이 아니고 입주권.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입주권. 아파트 분양하는 것은 무슨 법에서 분양해요? 주택법에서는 분양이에요. 주택법은 분양권. 도정법은 분양하는 게 아니니까 입주권. 뭐라고 합니까? 얘 보고 이런 걸 보고 뭐라 우리는 입주 자격이 확정됐다. 입주 자격 확정 이러고 표현하지. 분양권 확정 이러면 안 되는 입주 자격이 확정됐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사업이 시작됩니다. 입주 자격이 확정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사업하는 거요. 얘는 이제 사업 시행하는데 상식적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 건물을 싹 철거해야죠. 사람이 앉아있으면 철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좀 나가세요. 뭐하고? 이주시키고 그리고 뭐하고? 건물 철거하고 사업합니다. 시험 문제는 건물을 언제부터 철거합니까? 물어봐요. 언제부터 철거합니까? 뭐라고?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 후에 기존 건물은 철거를 합니다. 사업 시행했습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죠. 끝나면 다른 데서는 뭘 받아요? 준공 검사를 받는데 도정법은 준공 검사란 말 안 쓰고 준공인가. 건축물 대장에 준공인가 이게 뜨면 뭐 빨리 어떻게 해석하라고?
이거는 처음 지었을 때 뭐로 지었냐? 이것은 정비사업인데 정비사업. 사용 검사 이러고 떨었으면 이것은 주택법으로 지은 거다. 주택법으로. 사용 승인 그런 글자 때문에 이것은 건축법으로 지은 거다. 나중에 중개할 때 그런 게 종종 필요하니까 아니 왜 또 여기 준공인가요? 물어보면 뭐라고? 아 이것은 정비사업 한 겁니다.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준공인가. 준공인가, 준공검사, 사용검사, 사용승인 다 똑같은 뜻인데 법마다 말을 좀 달리 쓴다고. 이것 때문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전화한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안 하다 꼭 필요할 때 전화한 사람이 있어요. 얄밉게. 막 웃으면서 처음부터 질문을 뭐하니까 전화해가지고 쌤 잘 계시죠? 잘 계신데 막 웃어요. 너 빨리 질문해. 나도 바쁘니까 어차피 너 질문할 사람 같은데 뭐 시간 그냥 빨리 질문해. 건축물 대장이 준공인가가 나왔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요? 물어보는데 내 대답 못하고 답답 미치겠네. 그러고 질문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너 앞으로 네 공법수는 누구냐 그러면 이동 이름 대지 말라고 너는. 준공인가가 붙었으면 그거는 정비사업 했다. 정비사업 했으니까 준공인가지. 이래 마지막으로 이제 분양계획에 정한 내용 그대로 뭐 해야 돼요? 분양처분해야죠. 분양처분 이제 분양처분한다. 분양처분한다. 그 말은 곧 101동, 101호 이 권리를 어디로 옮긴다고 이제 103동, 103으로 옮겨야죠. 이게 분양처분인데 분양처분은 우리 법은 뭐라고 하냐? 자, 정전,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를 분양받은 대기금을 옮긴다. 이전. 옮겼습니다라고 알려준다. 고시에서 이전고시. 용어를 이전고시라고. 이 흐름에 의해서 정비사업 하는데, 자, 정비사업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좀 이따 말하겠지만, 정비사업은 6가지 사업인데, 그 중에 4가지는 조합입니다. 조합을 만들려면 먼저 뭐를 만드냐?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만듭니다. 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 그러면 이제 이 조합이 뭐라고요? 시행이 이제 뭐가 아니요? 시공이 아니요, 시공이. 시행은 그 일을 주관하는 게 시행이고, 조합은 누가 조합이에요? 우리 같은 주민들이 모여서 뭐 만든다고? 만드는 게 조합이라고, 조합. 우리 같은 주민이 만든 게 조합이라고. 자, 벽돌 쌓아본 사람 손 들어봐요. 공구리 쳐본 사람 손 들어봐요. 씀이 매개본 사람 손 들어봐요. 모르잖아요. 씀이 잘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사를 하냐고. 공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럼 데려와야지. 누구? 시공자니 시공자. 시공자를 선정. 어려 시험에 이게 나온 게 시공자 언제 선정하냐 가지고. 이래서 조합 뭐라고? 시행자가 뭐 돼가지고 시공자 데려와가지고 그럼 여기서 시행하고 시공 얘들이 같이 이제 속삭속삭 해서 뭘 만들어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뭐 받고 승낙 받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왜 여기는 또 칸을 이만큼 또 떼놨습니까? 그러면 떼놓은 데는 분명히 뭔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 안전진단은 좀 이따 배웁니다. 정비사업은 6개 정비사업이 있는데 재건축 사업만 안전진단. 재건축만 안전진단합니다. 안전진단은 언제 하냐 그러면 정비사업을 하려면 뭘 지정한다? 정비구역 지정한다.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뭘 만든다? 정비계획을 만든다. 근데 재건축은 규모가 큰 재건축이 있고 규모가 작은 재건축이 있어요. 크다 작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기준이 300에 300. 300 미만이냐 300 이상이냐. 300 미만이다 그러면 이게 정비사업을 하려고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정비구역 지정을 할 거예요? 지정을 안 할 거예요? 이게 나와요. 정비구역,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할 거냐 말 거냐. 300 미만이면 지정 안 해요. 300 이상이면 지정해요.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지정 안 해요. 10,000 이상이면 지정해요. 왜 안 써줍니까? 그런 숫자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걸 안 써주는 거예요.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정비계획을 만들라.
정비계획을 만드는데 정비계획은 어디에다가? 정비 예정구역이다. 예정구역에다 이제 때든 뭐 만든다? 정비계획 만드는데 자, 여기 있는 아파트가 지금 이게 지금 뭐 재건축한다고 그러면 과연 이 아파트가 재건축할 만큼 노후 불량합니까? 이걸 갖다 판단해야 돼요. 이게 지금 무너질 것 같냐? 노후 불량하냐? 안 하냐? 노후 불량 하나 하냐? 하다.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정비계획 만들어야 돼요. 노후 불량하지 않다. 멀쩡하다. 정비계획 안 만들고 재건축 시기를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구역 지정하려면 반드시 뭘 만든다? 정비계획을 수립을 한다. 정비계획 수립. 그럼 여기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까요? 말까요? 여기서 뭐 하라고? 안전진단 하라고. 안전진단 통과돼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을 안 할 건데 정비구역 지정 안 하면 바로 그러면 재건축 결정이야. 재건축 한다 만다. 재건축 한다 만다 결정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시험 문제가 이걸 좀 알아야 되고 이게 정비사업의 흐름에 관한 사항인데 정비사업은 순서가 종종 나오는데 첫 번째 기본계획 하나입니다. 하나, 안전진단 둘, 정비계획 셋, 구역지정 넷, 추진이 다섯, 조합 여섯, 시공자 일곱, 사업인가고시 여덟, 분양신청 아홉, 관리처 인가고시 열, 사업시행 열하나, 준공인가 열둘, 이전고시 열세, 13개를 막 섞어놓고 순서 찾아라. 그리고 문제 내면 뭐라 그래요? 그냥 너나 풀어라. 어쩐다. 나는 시간이 못 푸니까 포기한다. 너나 풀어라. 그래서 출제위원도 보통 그 중에서 4개나 5개 섞어놓고 순서가 다르게 돼 있는 것은 이러고 물어보지 다 써놓고 순서 찾아라 그렇게까지는 안 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모르면 나중에 정비사업 하는 데서 중개하기가 어려웁니다. 우리가 중개할 때 여러분들은 중개할 때 타겟을 뭐로 잡을 거냐? 자, 구도시에서 할 거냐? 신도시 할 거냐? 판단해야 돼. 이 도시 구도시냐? 신도시냐? 혁신도시, 근대는 신도시지. 그런데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뭐가 필요하지? 도시개발사가 필요하지. 구도시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데 구도시에서 한다 어쩔 겁니까? 지금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조용하지. 경기만 좀 더 분위기가 부동산 경기만 좀 더 좋아져 보라고. 전부 다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전부 다 들썩들썩 한다고. 그런 데서 이거 모르고 무슨 수로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암기하지 말고 저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암기하면 안 되고 저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인천에 갔더니 제가 잠실 살다가 인천에 가서 재개발하는데 빌라 투자를 하자. 빌라 투자. 아는 동생이 저한테 전해가지고 형 왜? 남들은 다 투자하는데 왜 우리는 투자를 안 해? 글쎄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우리도 좀 하자. 그래 하자. 뭐 할까? 지금 인천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인천이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때 2006년입니다. 2006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인천이 분위기 너무 좋은데 우리도 좀 하자. 그래 하자. 내가 바쁘니까 돈 줄 테니까 네가 사라. 제가 아니 형이 가서 사야지. 야 내가 바쁘다니까. 걔는 세무사거든요. 세무사. 형이 사라고. 형이 그쪽은 더 잘 알잖아. 그래? 근데 나 거기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 소개해줄 테니까 일단 거기 찾아가서 사래요. 딱 찾아갔어요. 딱 찾아갔더니 중개사무소 가니까 그때는 이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냐 그러면 중개사무소 딱 가니까 이렇게 쫙 큰 지도를 쫙 걸어놓고 여기에 정비구역이 이렇게 해가지고 6개 돼 있고 여기도 정비구역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6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요 1, 2, 3, 4, 5요 이게 쫙 해서 경인고속도로가 샥 오다가 경인고속도로가 샥 꺾이고 경인고속도로 오다가 샥 꺾이고 이 인천 서구입니다. 인천 서구 고속도로 중간쯤에 인천 서구의 구청에서 뭐라 했는가 서구 들어온 것 자체가 투자입니다. 막 그런 거 써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경인고속도로 없앤답니다. 이게 경인고속도로 없대고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가야지 무슨 고속도로가 무슨 뭐냐고 이게 읽어야지 이렇게 가면 여기가 청라에 청라 지금 이렇게 뚫어 이렇게 청라 그리고 이걸 갖다 없앤다.
없애놓고 난 다음에 이게 있으면 고속도로가 도시 한가운데 있는 건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고속도로가 도시 한가운데 있으면 두 도시가 이게 완전 단절. 상권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것은 이걸 없애겠다. 없애고 어떻게 한다냐. 이게 지금 왕복 이게 양쪽 6차선인데 이걸 없애고 두 개 차선만 넣어. 두 개 차선만. 두 개 차선을 지하로 넣겠다. 지하로 넣고 이게 고속도로니까 좀 시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음해가지고 샥 쳐놨어요. 그러니까 두 도시를 완전히 장벽을 만들어 이렇게. 그걸 전부 다 철거하고 위에다 일단 지하로 두 개 차선 넣고 지상에다 두 개 차선 만들고 그럼 옆에 이제 공원 옆에다 공원을 만들고 그리고 지하철이 이리 들어온다. 지하철이 쫙 해가지고 지하철이 이리 들어오고 또 위가 지금 이게 6차선이고 여기에 두 개 또 있고 두 개 또 있으니까 총 그러면 10차선인데 지하로 두 개 넣고 지상에 두 개 내고 나머지 뭐 공원 만들고 자전거 도로 만들고 쫙 해가지고 여기다 지하철 들어오고 분위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여기에 뭐가 오고 아시안게임 할 것이고 아시안게임 했죠? 했어요. 지금 아시안게임 할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인천시청도 뭐 서구로 옮겨올 것이고 하여튼 호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그래? 이 사장이 설명하는데 설명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네. 딱 있는데 앞에서 설명하니까 사장이 이렇게 딱 서가지고 딱 설명하는데 그때는 부동산에 투자자가 얼마나 많이 오냐 그러면 자 책상을 놓고 중개사무소가 이 책상이 있어요. 책상을 놓고 책상이 한 10개씩 10개 책상을 놓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투자자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설명 이렇게 해가지고 10줄 놓고 저는 맨 앞에 앉아있고 맨 앞에 있고 뒤에 2명 있고 뒤에 2명 있고 사장은 설명하고 다 왔습니까? 오늘 올 사람? 다 왔는데요? 이거 뭐 투자 설명이 아니고 중개사무소 가도록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있는데 막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68%가 됐으니까 2%만 동의하면 끝납니다. 동의가 70% 동의인데 68% 동의니까 2%만 하면 동의가 끝납니다. 그 전에 우리는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뭔지를 모르겠지만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심리적으로 2%면 끝난다는데 이거요 지금 서울 사람들이 다 찍어놨는데 몇 명만 동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그 전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듣고 있다 도대체 뭘 한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앞에 있다가 저기요 손 들어가지고 사장님 질문이 있는데요. 무슨 질문인데요? 근데 이 동의가 무슨 동의입니까 이거? 70%면 끝난다는데 70% 끝난다. 뭐가 끝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무슨 동의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고 물어보면 약간 난처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 말을 못 해주면서 하여튼 70%면 여기서 뭔가 결정이 되는데 68% 동의 났으니까 2%밖에 안 남았으니까 투자할 거면 그냥 묻지 말고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아니 도대체 이게 뭐가 됐다는 건지 또 막 설명하니까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보면서 아니 우리 사장님은 구역도 모릅니까? 구역 지정됐다니까. 제가 그게 무슨 구역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나한테 묻지 마라. 이거는 내가 지도 만든 것이 아니고 지도 업체에서 만들어 왔다고. 지도 업체에서 인터넷에서 결정해온 걸 만들어 온 건데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하냐고. 구역 지정됐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니까 무슨 구역이냐고. 그 구역이 도대체 무슨 구역이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을 못하는 게 무슨 구역 이게 무슨 구역입니까? 더 하면은 난처하면 안 되니까 사장님 우리 한 설명한 지 꽤 됐는데 나가서 담배 하나 핍시다. 질문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궁금한 앞에 다 물어보니까 사장님 관리처분이 뭡니까? 관리처분을 한다는데 관리처분이 뭡니까? 아니 우리 사장님이 그것도 모릅니까? 나 몰라서 왔다고. 관리처분이 도대체 뭐냐고. 이 사람들 관리처분 몰라요. 관리처분.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면서 관리처분 그러니까 관리처분이 뭐냐고. 제가 오전에 도정법 수업을 하고 인천에서 오전에 도정법 설명하고 수업하고 오후에 갔더니 이분이 지금 저는 학생들한테 80% 동의 받아야 조합 만든다 그러는데 이분은 70% 해가지고 처음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70이냐고 따지면 안 되니까
혹시 내가 모르는 거 있나 해가지고 손들어서 사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가 궁금합니까? 있잖아요. 원래 조합 만들 때 80% 동인데 왜 사장님은 70% 동이라고 합니까? 혹시 뭔가 변화 있습니까? 했더니 아 이거요. 국책사업에 의해서 하니까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모르는 거예요. 국책사업이다 그러면 나는 국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은 국책사업을 하니까 아 강의하는 내가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 같으면 조용히 왔겠죠. 저는 따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검증을 해야 되겠다고 사장님 국책사업 무슨 법에 의해서 합니까? 내가 좀 뒤져야 되겠다고 자 국책사업이 무슨 법입니까? 김 실장 부르는 거예요. 김 실장 이리 와봐. 김 실장 오는 거예요. 야 이 국책사업이 무슨 법이냐? 그러니까 김 실장 하는 얘기가 그거 우리 공법 선생은 잘하는데 저는 아니요. 그 친구는 다른 데 배웠으니까 우리 공법 선생은 잘하는데 이것은 도시개발법에서 하는 건데 이러고 딱 말하니까 도대체 지금 설명하는 사람이 뭘 알고 설명을 하는 것인지 지금 갑자기 재개발하러 들어갔는데 무슨 놈의 도시개발법에 신개발이 나오고 더 하면은 제가 질문 더 하면은 이분이 이 주변을 알긴 아는데 너무 몰라요. 주변을 아는데 그러니까 완전 지금 심하게 말하면 좀 옆에 있는 사람 다 도망갈 것 같고 저도 이 사람한테 지금 저거 빌라 사러 간 사람이 심하면 안 되잖아요. 살짝 물어보고 분위기 보면서 아, 넘어갑시다. 모를 것 같으니까 살짝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그러다가 사장님 나가서 담배 하나 핍시다. 여기 있으니까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지금은 담배 끊었거든요. 담배 피면서 저 사장님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뭐가 궁금하냐? 사장님 주변에 누군가 한 사람이 재개발 해봤죠? 내 판단이 맞으면 분명히 주변에 친한 사람이 재개발 한 것 같아. 재개발을 갖다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니야. 조금 말해요. 조금은. 분명히 누군가 재개발 해봤죠? 해봤대. 누굽니까? 그 사람이. 친구대. 그분이 뭐였습니까? 자기 친구가 조합장이었대. 조합장. 그러니까 좀 이 사람 주워들어서 이 사람 알아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사장님은 이 지역 사람 맞습니까? 맞대. 원래 고향입니까? 고향인데. 이 동네를 너무나 잘 알아 이 사람이. 완전 깨고 있으니까 이거 동네를 갖다가. 서구 인천을 다 알면서 서구를 완전히 통째로 머리에 깼더라니까. 설명하더라니까. 그래서 얘기했죠. 제 판단이 맞으면 사장님은 자격증이 없어요. 자격증 저 실장이 있고 사장님 자격증이 없고 제 판단이 맞으면 사장님은 이런 걸 갖다 친구한테 배운 적이 있는데 내 판단이 맞으면 학원 근처에 단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맞죠? 그러니까 저보고 어떻게 하냐. 아니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사장님은 이런 전반적인 그 지역 상황을 설명하는데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 못 한다고 지금. 설명 자체가 너무나 틀린다고. 저 구역이 무슨 구역입니까? 무슨 구역입니까? 구역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2개. 예정구역인지 정비구역인지 예정구역만 지정돼도 지도에다 다 그려온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지금 지도 그리는 사람이 예정구역인지 정비구역인지 압니까? 공부는 우리는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슨 구역입니까? 이러고 질문하니까 질문을 이해 못해요. 질문을. 제 질문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생각 답을 하겠냐고. 그리고 재개발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엔 80%. 5분의 4동입니다. 근데 왜 사장님은 70이라고 합니까? 국책사업이 어디 있냐고. 도시개발법은 이것은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이것은 신도시 만든 법인데 지금은 뭐 하고 있는데 재개발, 도정법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개발이 왜 나오냐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어떻게 저보고 많이 안 해. 사장님 다른 생각 하지 말고 빨리 중개사학원 가세요. 여기서 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중개사 공부만 제대로 했다 그러면 완전 금상첨화 당신 날아갈 텐데 브리핑 잘 된 것 같은데 전문가 만나면 안 되겠다고 당신은. 그 실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반드시 학원 가세요.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설명 듣고 난 다음에 갔다가 그 다음 주에 이제 계약서 쓰러 가야죠. 계약서 쓰러 갔더니 저에 대해서 파악을 했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와가지고 이런 말 했을까 해가지고 자기 주변에서 이제 오겠다는 사람 다 뒤져보니까 저는 간단 말 안 했거든요. 동생 세무사가 말했지. 근데 그분이 그날 안 왔거든요. 세무사가. 전화했더니 우리 형이 갔는데 그게 된 거예요. 형이 갔는데. 그 형 뭐 하는 사람인데요? 그 공법 선생인데? 이게 된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인상체 얘기하면서 얼굴 편하게 생기고 이런 사람? 그 사람 맞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 갔더니 딱 갔더니 이분이 알아보면서 공법 강의한다면서 왜 자꾸 물어보냐고. 아니, 궁금해서 사장님 공부해야 된다고. 지금 한지하는지 모르겠지만 간혹 가다가 우리가 좀 배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대로 당한다니까요.
사기꾼들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 너무 많이 배워, 너무 많이 배우니까 한 분야를 깊게 못 간다고 우리가. 너무 많이 배우는데 이게 약간 좀 어렴풋하게 배운다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중개사를 상대로 사기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간혹 가다가. 뭔가 이상하면 항상 먼저 하게 된 결론 내기 전에 먼저 자문 구하고 그리고 결론 내야 돼요. 빌라 분양 받으셨어요? 샀죠. 사놓고 지금 포기죠, 포기. 그때 사놓고 몇 개 사긴 사놓고 그 다운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그때 대출 받으면 대출이 아니니까 그냥 사놓고 나되면 내비 두는 거예요.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지금 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유지. 근데 거기 지금 이 재개발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이 대부분 없어지는데 그 동네를 제가 잘 알아요. 그 동네 가서 보면 지금 재개발 구역이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없어지는 추세예요.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 공부가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조용히 잘 나갔으면 우리가 편한데. 자, 265페이지 하나씩 설명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지 보게 해야 돼요. 자, 1번. 근데 이제 흐름을 좀 기억하시고 법 목적은 시험에 안 나니까 무시하고 영어제는 정비구역 1번 정비구역 넘어가고 2번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이 뭔가? 정비사업이란 자 이게 하나의 도시인데 하나의 도 여기가 구도시입니다. 구도시. 신도시가 아니고 구도시. 옛날에 형성된 구도시. 구도시 중에서 또 특정 지역이 이 특정 지역이 이게 건축물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건축물이 노후 불량입니다. 건축물 노후 불량. 옛날 도시 가면 도로폭이 너무 좁아요. 주차장도 없어요. 공원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걸 보면 뭐라 그래요?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너무나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건축물 노후 불량하고 기반이 열악하다 보니까 도시가 도시로서 기능이 상실된다. 이 기능을 회복시킵시다.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뭐라고 우리가? 정비사업. 회복시킵시다. 이 사업을 보면 뭐라 한다 우리는? 정비사업이란다. 정비사업. 그럼 어떻게 기능을 회복할까요? 원인을 알면 증상을 알면 치료를 한다니까. 뭐가 문제요? 건축물이 너무나 노후 불량이요. 그래요? 다시 하면 되지. 철거하고 개량하자. 다시 한 것도 개량. 기반시 열악하니까 도로가 부족하다니까 공원 없다니까 만들면 되지. 어쩐다 기반시설을 정비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본래 도시로서 기능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사업합시다. 이 사업을 보고 무슨 사업인다? 정비사업이다. 그러면 정비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첫 번째 정비사업은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이 명칭은 빨리빨리 암기해야 돼요.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두 번째 주택 재개발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 세 번째 주택 재건축 사업, 네 번째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네 가지 사업이 네 가지.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그리고 도시 환경 정비. 자, 이 세 가지는 자,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세 가지는 이거는 뭐 하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얘는 뭐냐 얘는 주거환경이 아니고 도시환경.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는 주거환경이 불량합니까? 도시환경이 불량합니까? 주택가입니까? 상업지입니까? 여기가? 상업지지. 그건 뭡니까? 도시지 도시. 그래서 법명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의 특징이 뭐냐?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이 사업의 특징은 자 구분 기준이 구분입니다. 구분 기준이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은 뭐로 하냐 그러면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의 상태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완전 열악하는 거예요. 극히 열악. 그러니까 가장 상태가 안 좋은데요. 재개발은 열악한 데입니다. 열악한 데.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양호하다. 도시환경은 기반시설 안 보고 지역으로.
도시환경 어디 사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건축은 주 타겟이 아파트야, 아파트. 주 타겟이 아파트하고 주로 연립이고, 재건축은 주가 뭐라고요? 아파트하고 연립이 되고, 이 재개발이 주로 단독하고 다세대가 있는데, 단독 다세대 이게 재개발이고, 주거환경 개선 여기가 상태가 최고로 안 좋은데, 달동네 옛날만 뭐 하늘나라 1번지 완전 달동네, 서울로 말하면 난곡. 여기서는 여기는 다세대 없어. 완전 옛날 단독 판잣집 있고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가 최고 안 좋고 그다음 안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비사업 하는데, 이런 지역에서 이제 정비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재개발 재건축이 언제 좋았냐? 옛날에는 재개발 재건축 별 볼일 없다가 우리나라는 2003년 2003년 6월달을 기점해가지고 이전까지는 재개발 재건축에 이렇게 좀 미미하다가 이 선이 100원이다 그러면 100원에서 그 전까지는 미미하다가 이 6월 이때를 기점해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저녁에 어젯밤에 우리 아파트 재개발하자. 예를 들어서 재개발하자. 그리고 아침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500만 올랐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뭐 2천만 올랐어요. 한 달 지나니까 뭐 5천이 올랐어요. 재개발, 재건축, 재자라만 말만 나오면 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쭉 올라가다가 언제 갔냐 그러면 2008년입니다. 2008년까지 최고조에 달아오는 거예요. 근데 2008년 때 우리나라가 아니고 저기 미국에서 무슨 사태 그러니까는 그 옆에 우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다 2004년 이렇게 좀 꼬꾸라집니다. 이렇게 내려다가 급격히 다운되다가 지금은 원래 선임 2선이 정상 100원선인데 처음에 선이 이쯤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2008년 기점으로 최대한 올라갔다가 그 밑에 떨어지는데 너무 급격히 떨어진 거예요.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나왔다가 지금은 거의 이 선에 지금 따라가지고 이 선을 약간 넘어가는 애들도 있고, 뭐로 넘어가세요? 재건축은 넘어가고 재건축은. 재개발은 넘어가도 못하고 재개발은 1호가 또 있는 거고 지금. 옛날 저택가격보다 더 못 묻히고 이러고 있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옛날에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자 이게 1억짜리 때 1억. 자 이 시점이 얼마짜리는 1억짜리 했다. 최대 얼마까지 갔다 그게 막 3억까지 갔다 합시다. 이제 마이너스 얼마 갔네? 마이너스 한 7천 갔네 7천. 3억 갈 이 당시에는 제가 인터넷에 사는 거예요. 빌라 사는 거 있잖아요. 거기 산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빌라 그대로 주고 아파트 32평 받는다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때 당시에는 되고. 근데 이 재개발은 하루아침에 안 돼요. 보통 재개발 말 꺼내면 10년 넘어요. 10년, 15년 가야 되니까 이제 저기서 아까 그 사람이 뭐라고 구역 지정됐다니까. 구역 지정? 무슨 구역? 예정구역이 예정구역. 예정구역에서 봐봐. 예정구역에서 뭐 하려고 정비구역 지정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린다고. 예정구역만 지정돼도 구역 지정됐다고 투기하고 난리가 아니라고 지금. 그 상태에서 정비구역 지정해야지, 조합 만들어야지, 사업생인가 10년, 15년 그쯤 간다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좋았는데 지금 와서 얼마 됐다고? 7천 됐다고. 지금 가서 보면 현수막에다 뭐라고 써놨냐? 거기 있는 주민들이 내 집 주고, 내 집을 주고, 뭐냐, 막 1억 7천이 웬 말이냐, 그죠? 1억 7천이 웬 말이냐? 궁금하면 전화해봐라. 032 시청 그과 전화번호 정해. 네 궁금하면 전화해보라고. 내 말이 맞는가 틀린가? 이런 현수막 걸어놨어요. 그래서 어쩌자고. 현수막 걸어놓고, 그러니까 현수막 보면서, 그래서 어쩌자고 현수막 걸어놓는 사람한테, 그래서 어쩌자고? 이 걸어놓는 사람은 뭐 하자는 얘기요? 뭔 말이 못 알아보면. 현수막을 갖다가 내 집 주고 1억 7천이 웬 말이냐,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뭐 하면 재개발하면, 우리 지금 연립 단독이 있는 거 주고, 그거 내놓고, 아파트 32평 들어가려면 돈 얼마, 추가 부담 얼마 낸다? 1억 7천을 내야 된다, 기본적으로. 한 가구당 기본 1억 7천을 내야 된다고. 그러니 재개발을 하고 살아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살자니까 그냥 살자니까 뭐냐니까 정비구역 없애자니까 이러고 반대파가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도 못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런데 정비구역 전부 다 해제되는데 그 전에 조합을 여태까지 조합 만들어가지고 조합장 월급이 있어요 없어요? 조합원은요? 사무실은요? 그거 누가 내요? 그 돈 누가 내요? 누가 내기는 조합원들이 내야지. 누가 내? 주민들이 다 내야지. 지금 얼마 썼는데요? 425. 한 사람 때 부담이 얼마인데 그거 누가 낼 건데요? 이게 문제 지금. 이걸 나가야 돼 탈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뉴스에서 출구 전략 그런 거 안 들어봤습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그러면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1번 빨리 읽어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시 저소득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 저소득이요 고소득이요? 저소득 집단 거주는 정비 기반이 열악이요 극혈하고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이요 과다밀집이요? 과다하게 밀집. 자 빨리 판단해야 돼요. 거기서 자 거기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 봐요. 우리는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뭔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그거를 거기에 지출되는 비용 따지 안 따져? 따져야지. 이 구조가 나와야지. 그러면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뭡니까? 수익이라고 있습니까? 아파트 분양대금이지. 아파트 분양대금. 자 들어가는 비용 뭐가 있습니까? 기반시설 정비해야죠. 기반 정비. 또 뭐 해야 돼요? 건축물 개량해야죠. 기반시설 정비할 때 얼마 들어간다? 100원 들어간다. 개량할 때 얼마 들어간다? 100원 들어간다. 아파트만 얼마 나온다? 150원 나온다. 사업해야 못해요. 이 동네가 기반시설 뜬다고 극히하라고 하니까 아파트 다시 짓는 데는 100원 들어가는데 문제는 기반 정비할 때 100원 들어가니까 아파트 팔아봤자 얼마? 150원 충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가뜩이나 주민들이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자기 집 아니에요. 그런 집들은. 그렇게 열악한 지역들은 그 주민들이 살면 좋겠지만 대부분 투자자가 다 샀다고 이런 집들은 대부분. 세입자만 살고 있는 것이지. 주민들이 할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합니까? 이거를 나중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민이 못합니다. 직접 시장 군수가 나서든가 아니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냐? 공영개발한다. 공영개발. 물론 주민들이 빠득빠득 우겨서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공영개발입니다.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대부분 추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거환경 개선이요. 재개발은 기반시설은 열악해요. 열악합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민들이 소유자들이 뭘 만들어가지고? 조합 만들어가지고. 누가 하는 거요? 소유자들이 조합 만들어가지고. 누가 하는 거요? 소유자들이 조합 만들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공업입니다. 상업공업.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공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좀 재력이 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별 지장이 없어요. 재건축하고 있는데, 재건축하는데 그 사람들은 좀 소득 여건이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요? 쓰러져가는 단독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번쩍번쩍 아파트 사는 사람하고 어떤 게 소득이 좋아요? 아파트가. 이 사람은 소득이 돼야 안 돼요? 된다니까. 근데 이 사람은 가뜩이나 뭐 어쩐다니까 기반시설이 양호하다니까. 사는 주민들도 좀 소득이 되는 사람들이고 좀 가진 자들이고 기반시설 정비하는데 이 공사할 때 돈이 별로 안 든다니까. 왜? 양호하니까. 뭐만 잘하면 된다니까. 건물만 좀 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멈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여기는. 이거는 멈춰야 안 멈춰요? 멈춰야 안 멈춰요? 주체가 누구니까? 시장 후수니까. 우리 같은 개인이면 멈추겠지만 여기서는 그 도시에서 알아서 한다니까. 알아서 멈춰 안 멈춰요? 안 멈춘다니까. 뭐가 멈춘다니까? 얘가 멈춘다니까. 얘가 이제. 뭐가 멈춘다고? 재개발이, 전국의 재개발이 전부 다 올 수도. 재건축도 올 수도 했다. 재건축은 다시 또 차고 나가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다시 나가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재개발들이 전부 다 멈춰졌다고 이제. 그럼 멈춰진 재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주민들이 뭘 한다고? 내 집 주고 1억 7천이 웬 말이냐? 그거 어쩌자고? 그래서 어쩌자고? 정비구역 해제하자고.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제해야 되는 거죠. 해야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것 좀 하려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려고 정비구역이라고 지정했는데 지정된 정비구역 주민들 어쩌자고?
해지하자고 못하겠다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 못하겠어요. 해봤자 어차피 분양도 안 돼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정비규제 해지합시다. 원하니까 해지해야지. 그래서 그래? 해지해주마. 해지해주세요. 해지해주니까 쓰러져 가던 건물들이 정신 차리고 뻘떡 씁니까? 없던 도로가 나옵니까? 어떻게 돼요? 상실된 도시 기능이 점점 어떻게 되세요? 그 도시가 어떻게 되겠냐고. 완전 망해야지. 유령 되겠지, 유령. 그러면 국민들은 돈이 없으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국가도 방치할 겁니까? 국가가 방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래서 정비규제 해제하면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국가가 다시 5번을 대로 5번. 안 되겠다. 5번 네가 가서 해라. 그래서 5번째 주거환경 무슨 사업이요? 관리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기반시설 정비하고 공동 이용시설 확충해서 주거환경 개선하겠다. 얘입니다. 얘가 멈춰요. 얘가. 다른 데는 안 멈춰요. 주거환경 관리는 절대 그냥 안 나와요. 여기 있는 이 4개 중에서 정비구역이 멈추면 4개 중에서 정비사업이 멈추면 구역이 해제되면 대타로 나가는 게 주거환경 관리예요. 멈출 일이 없다고. 멈출 일이. 주체가 누구니까? 공영이니까. 멈출 일이 없다고. 왜? 잘 나가고 돈이 있으니까. 멈출 일이 없어요. 돈이 있으니까. 뭐가 멈춰요? 얘가 멈춰요. 얘가 지금 우리나라는. 체계업을 멈추면 대타로 나간다. 뭐가 나와요? 주거환경 관리. 주거환경 관리가 가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주거환경 관리가 가면은 좀 하라니까 왜 못한다고 하냐. 못한다고. 왜 못해요? 이게 더 들어간다니까. 이게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주거환경 관리가 가면은 정비사업이라는 게 별거 있냐.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계획하는 건데 기반시설 정비는 내가 해줄게. 그러면 기반시설 정비는 시장으로서 내가 할 테니까 건축물 계획은 알아서 본인도 해라. 소유자 해라. 조합 만들지 말고 이제. 조합 만들지 말고 개인 건물은 개인이 한다. 개인이. 이렇게 제도를 바꾼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루아침이 아니고 서서히. 그러니까 자기가 단독에 있는 거 철거하고 다세대 지어도 괜찮은 거고 저기는 이제 아파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이거를 도로 정비는 시장이 할 테니까 주차장 내가 좀 만들 테니까 건물 몇 개 사가서 내가 주차장 만들고 공원 만들고 할 테니까 주민들 어쩐다고? 자기 집만 고치라고. 돈이 없는데요. 내가 내 집을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요. 시장이 빌려줄 테니까라고. 빌려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 하고 있다. 이게 주거환경 관리야. 주거환경 관리. 이거를 딱 꺼내놓고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겠다. 이것만 가지고도 왜 정비사업이 처음에는 잘 될 듯 하다가 멈췄냐. 왜 잘 될 듯 하다가 멈췄냐 그러면 자 이게 도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다.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자 한 블럭이 50이다. 여기 60, 70, 80 이렇게 세대 다 더하면 얼마요? 응? 여기서 또 많다가 왜 나 많다가 좀 핑크하고 몇 개? 260. 자, 260세대. 여기도 얼마? 260. 여기도 얼마? 260. 다 더하면 얼마요? 여기서 많다고 안 된다니까. 무슨 많다냐고. 좀 더 해보라고. 얼마요? 780. 이거 다 더하면 780. 그러면 780세대를 철거하고 다시 해보자고. 다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 섹터를 전부 다 잡아가지고 여기를 정비구역 지정해가지고 780세대 철거하고 다시 하는 거하고 이 50세대만 이 한 블럭이가 얘만 50세대만 다시 하는 거하고 50세대만 하는 거하고 780 하는 거하고 어느 게 유리할까? 50세대 철거해가지고 100세대 짓는 거하고 780세대 철거해가지고 곱하기 빨리 해봐요. 1560세대 짓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경쟁력 있을까요? 50 철거해서 100세대 짓는 거하고 708 철거해서 1500. 우리가 만약에 분양받는다 그러면 여기 100세대 가서 분양받겠어요? 2500 가서 분양받겠어요? 왜 이렇게 복잡한 데 가려고 그래요? 왜요? 이게 세대가 많으면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예, 한달에 뭐도 싸고 관리비도 싸고 소장 월급을 100명이 주면 여기서는 1500명이 주니까
10만 원 낼까 몇만 원 내 이것은 그것만 봐도 몇 배냐고 벌써. 단지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주민 편익시설이 훨씬 많아요. 이런데 수영장 들어가면 이런 데는 노인정도 없어요. 주택법에서 있어요. 100세대면 뭐 300이면 뭐 다 있다고 세대에 따라가지고 세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편이 더 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리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지. 그러니까 정비사업 하려면 이만큼 하지 말고 이만큼 해야 돼요. 그래야 남는 게 있다고 남는 게. 그 대신 문제는 그 대신 이만큼 범위가 클수록 기간은 길어지고 했는데 분양이 돼야 안 돼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분양이 안 되면 그 다음 뒷감당은 누가 할 거냐 지금 이런 얘기요. 이거 하다 보니까 도로 정비 다시 해야죠. 도로 싹 고쳐야지 다시. 싹 뜯고 다시 해야지. 공원 주차장 만들어야지. 기반일 정비할 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길고 분양이 어떨 거냐. 지금 우리나라 분양이 안 돼서 난리가 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이만큼 맞아 이만큼만. 이 한 블럭만 해라. 한 블럭만 하되 그 대신 뭐 하지 마라? 너 도로 손대지 마라. 그냥 도로 손대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기반시설 이거 하지 말고 뭐만 하라니까 이것만 이래 건축만 해라. 이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해나가 어쩌겠냐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한 블럭 단위로 한 블럭 이렇게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구역을 뭐라 그래요? 가로 구역. 두 글자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가구. 혼수용품이 아니고 가구. 가로구요. 학교는 시간 하잖아요. 뭐 가구 해가지고. 이래서 6번이 나간다. 6번이. 너도 가서 좀 해봐라. 해가지고 나오는 게 뭐가 나왔어요? 가로구역 정비에서 이래서 6개 됐어요. 6개. 가로구역 정비 사업이 있다 보면 가로구역은 종전 가로를 유지하는 거요. 종전 가로를 유지한다 그러면 도로 새로 내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냥 기존에 있는 도로 그대로 쓰자고 그냥 그대로 쓰고 도로 그대로 쓰고 그러면 기반시설 정비할 비용이 줄잖아 이런 얘기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하도록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이 6개 되는 거예요. 그럼 정비사업 시작하려면 정비사업 도정법 시작하려면 정비사업 종류 6개를 먼저 암기해야 돼요.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두 번째 재개발, 세 번째 재건축, 네 번째 도시환경 정비, 다섯 번째 주거환경 관리, 네 번째 가로주택 정비. 그러면 자, 이 6개 중에서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얘 혼자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얘 혼자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거환경 개선이요. 얘 혼자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문제가 연결하는 게 시험 문제니까 잘 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 포인트를 정비 기반식 극희열화가다. 그리고 주거환경. 재개발은 기반에서 열악 그리고 주거환경. 재건축은 양호 그리고 주거환경. 도시환경은 상업공업에서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는 단독 다세대 밀집에서 주거환경. 가로주택 정비는 종전가로 유지하면서 주거환경. 특징이 뭔가를 빨리 이해를 잡아야 된다고. 이거 순서 위치 바꾸는 게 시험 문제니까. 그러니까 특징을 빨리빨리 잡아놓고 이거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가요. 265페이지 정비사업이란. 자, 정비사업이란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 회복에서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가로구역은 가로주택 정비사업만.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건너뛰고 정비기반시설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 개량 건설하는 다음 사업을 말한다. 거기까지 이해해야 돼 이제. 별거 아니요. 정비구역에서 기반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 가로구역에서 기반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 다만 그 뒤가 중요해. 다만 그 뒤가. 주택 재건축 사업이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 시행하는 재건축을 포함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 뜻이요. 그게 잘 나오니까 거기다 줄 거지. 다만부터. 재건축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 시행하는 재건축을 포함한다. 아, 재건축은 구역 지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알아놓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정비서 6개는 반드시 여러분 암기하죠. 암기. 그러니까 암기 되어 있다는 전제한 정비사업이 쫙 나가야 되니까. 자,
자, 그 밑에 이제 266페이지 3번 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구역이 가로구역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말하는 가로입니다, 가로. 근데 지금 할 만큼 중요하니까 스스로 읽어보고. 4번 노후불량. 재건축하려면, 아까 뭐 건축물이 노후불량. 노후불량 어느 정도 돼야 노후불량인가? 그것도 지금 안 해도 괜찮아요. 5번 정비기반시설이 국토계획법은 기반시설을 합니다. 도로, 상하수, 공원, 주차장, 공동구, 하나의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개념이 큰 것들은 기반시설. 넘겨보면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 쓰는 놀이터, 마을에 간 공동작업장, 개념이 작은 것들. 공원이 큽니까? 놀이터가 큽니까? 그런 식으로 구분하면 된다고. 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기반시설이고 작은 것들은 공동이용시설이고. 그 다음에 어디 가냐 그러면 10번 토지 등 소유자. 10번 모르면 진짜 사고 칩니다.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도 10번은 잘 알아야 되니까. 모르겠다 그러면 재개발하는 데만 가고 재건축하는 데는 가면 안 돼요. 이게 지금 10번 보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란 다음의 자를 말한다 해가지고 1번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는 정비기관의 소유자인 토지 또 건축 소유자 또 지상권자 3명이요. 근데 2번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이라는 말 대신에 가로구역.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또 건축 소유자 또 지상권자. 그러니까 5개가 똑같아요. 토지 소유자, 또 건축 소유자, 또 지상권자. 걔들이 뭐라고?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은 1번 정비기관 소유자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2번 정비계획 아닌 구역에 있는 대리인전 주택 및 부속 토지 소유자와 부대 복리시설 및 부속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 밑에는 안 봐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토지하고 건물이 있다. 여기에 이렇게 토지하고 건물이 있다. 자, 소유자 갑을 소유자 A, B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위에는 여기서는 뭐 하냐? 재건축하고 여기는 뭐 하냐? 재개발한다. 재개발. 우리는 중간에서 뭐 하냐? 중개한다. 중개하는 거예요. 중개합니다. A가 사장님 내 땅 좀 팔아주세요. 건물 팔아주세요. 땅 팔아주세요. 4개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왔습니다. 투자자가 왔어요. 사장님 괜찮은 게 있으면 물건 하나 좀 찍어줘봐요. 어느 거 찍어줄래요? 그럴 때 A, B, 값을 어디를 찍어야 될 거냐? 재개발하는 동네, 재건축하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는 뭘 바라보고 투자하겠어요? 뭘 바라보고 여기서는 당연히 그때 수익이란 월세 받는 것이 아니고 분양이죠, 분양. 그러니까 내가 저거 사면은 찍어 놓으면은 나중에 분양권이 나와 안 나와 이거 아닙니까? 이거 한마디 입주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걸 봐야 되는데, 자, 이 B 건물 사면 입주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이걸 해석을 해야 된다고. 자, B는 지금 뭡니까? 재건축이죠. 재건축, 건물만, 토지만, 재개발, 건물만, 토지만 이런 애들을 법에서 소유자로 인정하냐 안 하냐. 재건축은 토지만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로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얘들은 안 해줘. 얘들은 재개발은 토지만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소유자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인정을. 소유자가 아니니까 나중에 투자했을 때 얘는 입주 자격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분양권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얘는 소유자니까 나중에 입주자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분양권이 나온다고. 어디 중개해야 돼요? 밑에 중개해야 돼? 위에 중개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요. 해보세요. 이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안 했다 그러면 이 건물 1억짜리, 땅 1억짜리, 건물 1억짜리, 땅 1억짜리요. 재개발 재건축을 안 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한다? 1억짜리. 얘들은 1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분양권이 없으니까. 떨어지겠지. 이제 의미가 없는 건데. 얘는 분양권이 없네. 뚝 떨어졌네. 얼마? 7천. 뚝 떨어졌네. 7천. 이런 물건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싼 거라고 뒤에 있는 사람 속여가지고 네 고생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이걸 속여줄까요? 아니면 내가 얼른 사볼까요? 이런 데서 해서 이거를 내가 살까? 가지고 있어봤자 분양권도 안 나온 걸 내가 사줄까? 이거 좀 안 됐네. 우리 오래 살았는데 어쩔까 이거 분양권도 없는데 요즘 시세가 7천원인데 내가 7천에 사줄까 해가지고 불쌍하니까 사줄까요? 우리가 이걸 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재건축은 토지 건물 같이 가져야 분양권이 나오니까 뭐 얼른 사가지고 일단은 저 같으면 사요. 얼른 사가지고 뭐라 해야 돼요? 피를 찾아가서 설명해야죠. 있잖아요. 내가 중개사 공부 좀 해봤는데 재건축할 때는 토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 사장님처럼 건물만 가지고 있는 것은 분양권이 없다고 하던데요. 조금 있으면 쫓겨난다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7천 주니까 나한테 파세요. 그래요? 진짜입니까? 구청에 전화 한번 해봐요. 구청 전화하니까 없습니다. 사장님 분양권 없으면 쫓겨나요. 어쩐답니까? 7천에 팔겠죠? 그럼 나는 얼른 샀어요. 얼마에 샀어요? 1억 4천. 나는 이제 1억 4천을 샀는데 1억 4천에 사놓고 보니까 이건 둘 다 뭐가 됐어요? 여기도 내 거, 여기도 내 거. 나는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면 다시 1억 4천이 얼마 됐어요? 2억이 됐어요. 얼마 벌었네요? 6천 벌었네. 이제 이런 생각 해봐야 되는 거고 내가 얼른 사가지고 B한테 가가지고 사장님 있잖아요. 내가 중개사 공부 좀 했는데 이래가지고 사장님은 나중에 쫓겨난다는데 나한테 파세요. B가 우리 선수끼리 이러지 맙시다. 무슨 얘기요? 예. B가 선수끼리 이러지 말자 그러면 나도 니만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쩐다고? 니는 있냐? 니는 B가 반대로 야 니가 나한테 팔아라. 내가 6천에 사줄게. 이러면 뭐라 할 거냐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나한테 내려 팔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8천에 사라고요? 그때는 이제 선수끼리 만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럴 때는 사이좋게 하자 그러면 여기도 AB로 하고 AB로 하자 같이 둘 다 이제 공동 소유하게 되면 하나 되잖아 하나. 이렇게 되면 물건 하나는 돼서 다시 원상태로 간다 이런 얘기야. 이런 거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평소에 수업 시간에 얘기하다가 질문하면 대답도 하다가 뭔지 급한 일 있으면 질문해야지 평소에 대답 한 번도 안 하고 수업 시간에 맨 빼먹다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질문해가지고 한 분이요. 강남에서 수업 듣는 분 이분이 평소에 그러니까 자기는 2년 들었다는데 저는 그분 기억도 없어요. 한 분이 급하게 전화 와서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남자분인데 무슨 일입니까? 제가 재건축 대치중 타는데 재건축 한다 해서 상가 경매를 잡았는데 그거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조합에서 나가래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근데 도대체 누구세요? 나는 도대체 당신 누구냐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누군데요? 근데 왜 전화번호에 없죠? 내 전화번호에 안 뜨냐고. 혹시 저 아는 분 맞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아는데요? 그럼 나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카페 하는데 제가 지금 1기부터 여러분 들으면 10기인데 그분이 3기입니다. 3기 분이 지금 7년 전 얘기하니까 3기 분이 전해가지고 3기 회장님이 음마포 살잖아요. 맞아 음마포 산다고. 근데 사는데 왜요? 했더니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전화번호 알려서 했는데요. 근데 누굽니까? 어디서 수업 들었습니까? 강남 들었는데요. 누군데요? 있잖아 곱슬머리에 청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 평소에 수업 안 나온 사람? 대답도 한번 안 해온 사람? 무슨 일입니까? 있잖아요. 상가가 재건축을 하는데 상가가 경매로 나와가지고 상가 땅입니다. 상가 땅 경매로 나와가지고 자기는 합격만 했으면 거기 들어가서 이걸 갖다 자기는 이제 중개사무소를 얻어야 되고 중개하려고 하는데 마침 상가 땅이 경매로 나오니까 보면서 야 저건 내가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나중에 상가 받아서 중개사무소 하면 딱 좋겠다. 근데 누군가 들어가겠지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야. 재건축하는데 무슨 일이야? 기다려봤더니 아무도 안 들어가는 게 무슨 일이야? 2번 떨어진 거요. 3번째 가니까 왜 안 받지? 이 사람이 3번째는 분명히 들어올 거야. 많이 들어올게 해가지고 왕창 써가지고 다시 잡았어 자기가. 그 땅을 잡았다고. 당연히 처음부터 받아갈 줄 알고 안 받아간 거예요. 비싸게 써서 자기가 잡아놓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상가 땅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나는 뭐 받는다? 상가 받는다. 그러고 딱 있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사장님 도장 좀 찍어주세요. 뭐하게? 아, 우리도 빨리 재건축해야죠. 사장님 도장 좀 찍어주세요. 무슨 도장이요? 무슨 도장? 아, 이제 추진위원회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도장 찍으라고. 도장 안 찍을 겁니까? 해야지. 찍어줬어요. 조금 있으니까 또 와가지고 사장님 도장 좀 찍어주세요. 아, 앞전에 찍었잖아요. 아, 이제 조합 만들어야지. 도장 찍어주세요. 찍어줬어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는 처음에는 사장님 그래. 좀 있으니까는 어이 김씨 조합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까는 사장님이 그러다 이제는 누구누구 씨 그러는 거예요. 누구누구 씨 잘 계시나요? 무슨 일입니까? 땅 팔고 나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 땅 저한테 팔고 나가세요. 너가 왜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당신이 이것도 모르고 받았냐고. 이 땅만 가지고 그냥 재건축할 때 땅만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 모르냐고. 그러니까 뭔 소리 하고 있냐고. 등기부 등본에 땅 내 이름이 나는데 내가 왜 소유자가 아니냐고. 여기서 말하는 소유자는 그 소유자가 아니고 토종법에서는 당신 소유자가 안 된다고. 왜 안 되냐고. 땅만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자가 안 된다고. 그러면 나는 어쩐다고. 팔고 나가세요 그러면 팔고 나가야지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매도 청구 들어오니까 그때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팔고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아, 토종법이지, 토종법에. 그래서 왜 수업을 제대로 안 듣냐 이런 얘기요. 왜 두 번 따를 때까지 남들은 그 가만히 있었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야지. 나는 원체 운이 좋아가지고 그건 아니지.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는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있더라도 혼자 먹으려고 하지 말고 살짝 기뜸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요. 아는 사람이 분석을 좀 했어야지 그럴 것 같다가 왜 저러고 있었을까 해가지고 항상 뭔가 결론 내기 전에 뭔가 좀 물어보고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결론 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나간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한테 물어봐야죠. 전문가인 줄 알고 우리 중개사 자격증 따두면 완전 전문가인 줄 알고 질문 다 해요. 질문을. 여러분들은 선생한테 질문 다 해요. 제가 전문가인 줄 알고 모든 걸 다 아는 줄 알고 어제 운전하고 가는데 카톡에 뭐가 딱 됐는데 무슨 기업 협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교수님 이 협회가 뭐하는 협회입니까? 내가 어떻게 가니 무슨 기업 협회인데 이게 법에서 인정하는 협회인지 자기들이 만든 협회인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무조건 질문을 다 하고 네, 여러분한테 분명히 물어볼 거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 정도는 이 내용 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토지 등 소유자 범위고 나머지 내용은 여기서 딱히 더 설명할 게 없고 그 12번에 정관 등 있죠. 정관 등의 3번 보세요. 3번 뭡니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묶어서 뭐라 간다? 시장, 군수로 간다. 기억해야 돼요.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 공통점 뭡니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뭐가 없어요? 걔들은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제주도하고 어디? 세종시는 기초가 없으니까 어떨 거예요? 제주도지사가 세종시장이 기초 업무를 봐야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를 줄여서 뭐라고 씁시다? 시장, 군수라고. 안 그러면 법 지문이 너무 길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시장군수, 시장군수 그러면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다 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거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271페이지 기본계획부터 합니다. 다음 주는 기본계획부터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집에 가게 되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 흐름 잡아야 되니까. 흐름 알아야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